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ETF 투자한다고 난리거든요. 회사 동료도, 동네 카페 사장님도, 심지어 대학생 조카까지 ETF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ETF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주식이랑 비슷한 건가? 펀드랑 뭐가 다른 건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 명확하게 대답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ETF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잘못 골랐다간 원금이 반토막 나는 상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의 기초부터 실전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예전에 펀드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행 창구 가서 서류 쓰고 가입하는 데만 한참 걸리고 돈 빼려면 또 며칠 기다려야 하고 정말 불편했죠. 게다가 수수료도 장난 아니게 비쌌어요. 저도 한번 펀드 가입했다가 환매하는 데 일주일 걸려서 완전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ETF는 완전히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즉시 팔 수 있어요. MTS 앱 켜서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ETF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펀드에서 ETF로 우르르 갈아타기 시작했죠. 실제로 한국 ETF 시장 규모가 지금 300조 원이 넘어요. 5년 전만 해도 100조도 안 됐는데 엄청난 속도로 커진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수수료 비싸고 불편한 건 바로 버리고 싸고 편한 걸로 갈아타는 거죠. 구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게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그럼 ETF는 뭐냐? 펀드 자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펀드인데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성과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실시간으로 사고 팔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요즘은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누구나 ETF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바로 ETF 혁명입니다.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운용사는 ETF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작년엔 로봇 관련 주식이 핫했다가 올해는 이 차전지가 뜬다가 내년엔 또 다른 게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사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신상품을 계속 출시하는 거예요. 마치 옷가게에서 봄에는 봄옷, 여름에는 여름옷 내놓는 것처럼요. 이 ETF 시장에서 세계 1등은 블랙록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ETF로 모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ETF 하나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준이 된 거죠. 더 재밌는 건 채권 이야기예요. 예전에 채권은 부자들만 살 수 있었어요. 최소 거래 단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블랙록이 이걸 ETF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져요. 실제로 한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어요. ETF 하나가 전 세계 금리를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이렇게 운용사가 어떤 ETF를 출시하느냐에 따라 그 자산의 가격이 확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ETF를 고를 때 뭘 봐야 할까요? 네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순자산 총액을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ETF에 돈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한다는 증거거든요. 작은 ETF보다는 큰 ETF가 안전해요. 두 번째,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ETF도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니까 관리 비용이 나가요. 이게 매년 빠져나가는 거라서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쳐요. 0.1% 차이도 10년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면 수수료 싼 걸 골라야 해요. 세 번째, 거래량을 봐야 해요. 거래량이 적으면 뭐가 문제냐? 내가 팔고 싶을 때 제 값에 못 팔 수 있어요. 실제 가치는 10,000원인데 거래가 안 돼서 9,000원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거래량 많은 ETF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네 번째, 배당금 지급 방식을 체크하세요. 어떤 ETF는 매달 배당금을 주고 어떤 건 분기마다 주고 어떤 건 1년에 한 번 줘요.
또 어떤 건 배당금을 따로 안 주고 ETF 가격에 자동으로 반영시키기도 해요. 내가 매달 용돈처럼 받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불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고 싶은지에 따라 골라야 하는 거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삼성이나 미래에셋 같은 대형 운용사 상품이 거래량이 많아서 안전해요. KODX, TIGR 같은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브랜드 ETF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ETF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예요. 패시브는 뭐냐?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코스피가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펀드 매니저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수 구성 종목을 똑같이 사서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수료가 엄청 싸요. 반면에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일해요.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이 주식, 저 주식 바꿔가면서 관리하는 거죠. 당연히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골라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패시브가 나아요.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중에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수수료만 비싸게 내고 결과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 중간쯤에 테마 ETF라는 게 있어요.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런 특정 산업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할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믿으면 이 차전지 ETF를 사는 식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패시브 ETF 고를 땐 수수료 제일 싼 거 고르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액티브 ETF는 과거 수익률이 어땠는지, 매니저가 유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패시브로 가는 게 답이에요. 워렌 버핏도 일반인들한테는 S&P 500 ETF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ETF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버리지 ETF예요. 이건 지수가 1% 오르면 2%, 3% 오르는 상품이에요. 듣기엔 좋죠? 수익이 2배, 3배니까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 원금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에 10% 올랐다가 화요일에 10% 떨어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레버리지 ETF는 손해가 나요.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용이지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인버스 ETF예요. 이건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오래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는 거죠.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요. 딱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싶을 때만 단기로 쓰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세 번째, 환해지 상품 조심하세요. 환해지는 환율 변동을 막아준다는 건데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일 때 환차익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 ETF를 환해지로 샀는데 달러가 올랐다? 그럼 환차익은 날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환노출 상품이 더 유리해요. 네 번째, 괴리율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거래량이 적은 ETF의 문제인데요. 실제 가치랑 거래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팔거나 1,500원에 사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거래량 많은 ETF를 골라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ETF 조심하세요. 요즘 뜬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테마는 거품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장기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 유행인지 구분해야 해요. ETF에 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차전지 ETF에 1,000억 원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운용사는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을 사야 하는 거예요. ETF 구성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고 삼성 SDI도 사고 이렇게요. 그럼 그 주식들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률이 좋아 보이고 그럼 또 사람들이 몰려와요.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열되면 문제가 생겨요.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회사 실적이랑 상관없이요. ETF 돈이 몰려서 기계적으로 사야 하니까 그런 거죠. 이럴 때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주식 투자할 때는 외국인 자금 흐름을 꼭 봐야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도 ETF로 많이 사거든요. 코스피 ETF에 돈이 쭉쭉 들어오면 시장이 오르는 거고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ETF 수급을 체크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 골라서 투자해도 되는데 한국은 솔직히 어려워요. 개별 종목 분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는 그냥 지수 ETF나 섹터 ETF로 가는 게 현명해요. 삼성전자 하나 살 바에 반도체 ETF를 사는 식이죠. ETF 투자의 핵심은 개별 기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흐름, 산업의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인지,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인지,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타이밍이 전부예요. 이제 월배당 ETF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이 필요한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 좋잖아요. 이 월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한 달 뒤에 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를 팔아요. 그 권리를 팔면서 받는 돈이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배당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ETF보다 배당이 훨씬 높아요. 연 15%씩 주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건 세금이에요.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 ETF는 매매 차익이랑 옵션 수익에 세금이 안 붙어요. 완전 비과세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해외 ETF는 달라요. 미국 지수나 채권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금이랑 매매 차익 모두 15.4% 세금 떼요.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ISA 계좌를 쓰는 거예요. ISA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고 초과분도 분리과세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훨씬 덜 내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당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원금이 깎이면 의미 없잖아요. 총 수익률을 봐야 해요. 원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월배당 ETF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국내 지수 커버드 콜 ETF예요. 코스피 200 같은 걸 추종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건데요. 연 15에서 17% 정도 배당을 줘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혜택도 있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상품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커버드 콜 ETF예요. 이건 재미있는 구조인데요. 매일 옵션을 팔아요.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 지수 상승분의 90% 정도는 따라가면서도 배당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성장도 누리고 싶고 배당도 받고 싶은 사람한테 딱이죠. 세 번째, AI 섹터 커버드 콜 ETF도 있어요.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AI 관련 주식들 모아놓고 거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주가 오르면 차익도 나고 동시에 배당도 받고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는 미국 장기채 커버드 콜이에요. 이건 주식이 떨어질 때 버티는 용도예요.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위험을 줄여줘요. 게다가 금리 내려갈 때는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금 커버드 콜 ETF도 있어요. 금은 원래 배당이 없잖아요. 근데 옵션 전략을 써서 연 45% 배당을 만들어내요. 금값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금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가지만 사지 말고 여러 개를 섞어야 해요. 주식형, 채권형, 금 이렇게 섞으면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거든요. 나이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해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볼게요. 이분들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당장 배당금으로 생활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보다는 성장형 ETF 비중을 높여야 해요. 주가 상승분을 100%다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요. 나스닥 ETF나 S&P 500 ETF 같은 거요. 배당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요. 반대로 은퇴하신 분들은 달라요.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죠. 이분들은 고배당 커버드 콜 ETF 위주로 가야 해요. 매달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현금을 10% 정도는 꼭 남겨놔야 해요. 갑자기 병원비 나올 수도 있고 급한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부 ETF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형 ETF 40에서 60%, 금 ETF 20-30%, 장기채 ETF 10에서 20%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섞느냐?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고 둘 다 안 좋을 때 금이 버텨주거든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손실을 줄여주는 거예요.
1억 원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한 가지 ETF에만 몰빵하면 위험해요. 그 상품이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형에 5천만 원, 금에 3천만 원, 채권에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야 해요. ISA 계좌 안에서 배당금 나오면 그걸 또 재투자하세요. 복리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아끼고 돈도 불리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부터 알려드릴게요. S&P 500 ETF 중에 SPY라고 엄청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당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주에 60만 원 넘게 해요.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는데 한 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저렴한 버전이 있어요. SPAG 같은 거요. 똑같은 S&P 500 추종하는데 가격만 10분의 1이에요. 소액 투자자는 이런 걸 사야 해요. 두 번째,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 얘기예요. 요즘 핫하다고 다들 사는데 솔직히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10%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버텨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나스닥 ETF 사는 게 마음 편해요. 테슬라도 들어있고 엔비디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요. 세 번째, 리밸런싱 얘기예요. 한번 사놓고 10년 묻어두는 거 좋아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늘려야 하고 금리 내려가면 반대로 해야 하고요. 1년에 한두 번은 점검해야 해요. 네 번째, 배당금 재투자 꼭 하세요. 특히 30대, 40대는 배당금 쓸 일 없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ETF 사는 거예요. 복리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10년 후면 큰 차이가 나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요. 본인한테 맞는 걸 사야 해요. 친구가 뭐 샀다고 따라 사면 안 돼요. 나는 30대 직장인인데 은퇴자용 상품 사면 손해고, 나는 은퇴자인데 성장주 ETF 사면 위험하고요. 내 나이, 내 목표, 내 성격에 맞춰서 골라야 성공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ETF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2의 월급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ETF 기본 개념부터 패시브, 액티브, 커버드 콜 전략,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다 봤죠. 이제 해야 할 건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거고요. 시장 변동성 무서워하지 마세요. ETF로 분산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